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세스다 학습 진로 코칭센터의 문경춘 센터장입니다. 심리검사 집단 해석 및 상담, 학습 진로, 인성 코칭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는 먼저 나의 진로 성숙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에 나의 흥미 유형, 이를 통해서 나의 진로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실시했던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는 에드워드 E.K. 주니어에 의해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검사로 1996년부터 한국화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자,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의 특성에 대한 이해, 즉 나의 흥미와 진로 성숙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흥미에 적합한 학과와 직업을 탐색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결국은 여러분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실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과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자, 뒷면에 스텝 5, 스텝 6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여러분이 진로 성숙도 프로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프로파일은 먼저 내가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자, T점수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또래에 비해 진로 성숙 수준이 높은 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로 성숙도 종합 지수의 그래프가 어디에 멈춰져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수준인지 높은 수준인지 아니면 매우 높은 수준인지, 뒤에 T점수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스텝 1에 나의 진로 성숙도 프로파일의 종합 지수를 보시면 전반적인 나의 진로 성숙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로 성숙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은 구간에 있다면 조금 더 여러분이 5가지 진로 성숙 요인 중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진로 성숙도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프로파일의 제일 위쪽에 나오는 게 바로 자기 이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나의 개인의 특성, 예를 들면 흥미, 성격이나 가치, 태도 등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자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먼저 부모, 형제, 친구에게 나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또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찾아본다든가, 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적어본다든지 해서, 또는 일기를 쓴다든가, 또 자기소개를 작성해 본다, 또는 지금과 같이 심리검사를 해보는 것도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정보 탐색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 하려면 어디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해보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능력이 바로 정보 탐색인데요. 이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진로 탐색 활동, 예를 들면 꿈길 체험 활동이랄지, 그다음에 직업 체험, 또 진로 직업 박람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직업의 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수준을 이렇게 파악하는 척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한 정보 탐색과 관련된 이것의 이름을 한번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가면 직업 심리검사나 학과 정보 등의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진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곳에 가면 진로 심리검사랄지, 진로 상담, 직업 학과 정보, 진로 동영상, 교육 정보 자료가 풍부합니다. 자, 4글자로 keep, real, 이응, 니엇인데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커리어넷이고요. 자, 또 다른 이것의 이름, 이것도 역시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엔 3글자입니다. 이곳에 가면 마찬가지로 직업 심리검사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고요.
학과 정보 진로 상담, 직업학과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전망, 한국 직업 사전, 직업 탐방, 대상 추천 직업들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초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들어보셨을까요? 네, 워크넷입니다. 한글로 풀면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것의 이름은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 글자이고 이곳에 가면 마찬가지로 대학 학과 정보, 대학 입학 전형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요. 입시 용어 사전과 대입 제도 안내 등의 대학 입학에 관한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성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너 땡땡땡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네, 어디가입니다. 네, 대입 정보 포털이죠. 자, 그 다음에 직업에는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직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나라는 부분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에 수많은 직업이 있다고 하죠. 10,000개 이상의 직업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직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또는 그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 이런 부분 준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수록 또 여러분이 하고 갈 수 있는 또 가고자 하는 직업의 세계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직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스텝 5의 뒷면에 넘어가면 숨은 직업 찾기, 이 부분이 직업 이해와 관련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시간에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여러분에게 직업 찾기 퍼즐이라는 시간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강의 후에 숨은 직업 찾기 퍼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직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로, 세로, 대각선 이렇게 직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에 이 직업 퍼즐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성이 되겠는데요. 계획성은 한마디로 여러분이 향후에 진로나 직업을 찾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언제는 무엇을 할 것이며 이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냐, 또 계획을 세워보고 있냐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건데요. 중요한 여러분이 뭐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가는 진학, 또는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에 대해서 뭐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 이런 단계를 밟아 가야겠다 이런 계획이 꼭 필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계획성입니다. 자, 결정성, 이건 한마디로 내가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을 해야겠다라고 나름 결정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떠세요? 향후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또는 뭐 이러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또 이러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어 라고 마음속에서 혹시 결정이 되셨나요? 자, 이런 결정이 확고할수록 결정선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겠죠. 반대로 아직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직업의 결정성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을 수 있겠죠.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보 탐색을 해서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현재 이 수준에서 여러분이 파악한 것을 가지고 한번 결정을 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결정하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것이든 뭐 어떤 결정이 꼭 이 결정을 한다고 해서 크게 뭔가 이렇게 잘못되거나 또 이것만이 좋은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죠? 여러분이 한번 앞에 나오는 두 단어를 가지고 이구동성 게임이라는 걸 해보겠는데요. 두 단어 중에 여러분이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마음속에 정한 단어를 외치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먼저 짜장면, 짬뽕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자, 젓가락, 포크. 하나, 둘, 셋. 자, 고기회. 하나, 둘, 셋. 자, 여름, 겨울. 하나, 둘, 셋. 자,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자, 사자, 호랑이. 하나, 둘, 셋. 자, 산, 바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많이 결정을 해보셨나요? 자, 스텝 2에는 여러분이 진로 성숙도의 그 별표로 나온 부분을 찾아서 자, 이 부분이 가장 낮은 나의 진로 성숙 척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왜 이 부분이 낮게 나왔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유를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런 이유를 알았다면 앞으로는 예를 들면 내가 자기애가 낮다. 그럼 자기애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매일 한번 실천해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스텝 1에서 여러분이 낮게 나온 부분. 자, 그렇죠. 제일 왼쪽 편에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부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에 별표가 찍혀 있겠고요. 자, 그 부분을 찾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별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왼쪽에 있는 부분 중에서, 낮은 부분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게 낮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실천 계획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작성하셨나요? 아직 미처 작성하지 못했다면 이 강의 후에 여러분이 한번 차분히 나를 돌아보면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실천 계획을 꼭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흥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장 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B는 보스고 즉 태어났다. D는 death 죽음인데요. 자, 이런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C는 치킨? 네, 아닙니다. 자, 바로 초이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선택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A 또는 B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A든 B든 내가 선택한 것을 최고 선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후의 노력과 어떤 도전이 중요하겠는데요. 역시 이 어떤 선택이든지 이 선택을 잘된 것을 하기 위한 것은 바로 자신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이 단어는 무엇일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 단어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한글이고 또 두 글자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에 이것이 있으면 만족한다 하죠. 더 만족한다고 하죠. 또 이것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가 말려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건 초성인데요. 히읗, 미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네, 히읗, 미음 이것은 바로 맞습니다. 흥미입니다. 자, 여러분 흥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흥미에 대한 여러분 결과는 스텝 4의 흥미 유형 프로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처럼 코드가 나와 있고, 자, 방사선 그래프에 또 이렇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어떤 흥미가 높은지 점수로 나와 있고요. 자, 이 흥미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 짧게나마 특징에 대해서 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심리검 사용하는 점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흥미는 보통 딱 50점이 어떤 흥미든 딱 중앙입니다. 보통 흥미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흥미를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40에서 60점 사이를 보통 흥미라고요. 자, 60점이 넘으면 높은 흥미입니다. 또 70점이 넘으면 매우 높은 흥미죠. 2% 정도 해당되는 흥미가 되겠고요. 자, 반대로 30에서 40 사이는 낮은 수준, 자, 20에서 30 사이는 매우 낮은 수준인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는 모든 흥미가 높아야 되는 걸까? 왜 이것은 이렇게 낮지?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사회형 S 점수가 낮으면 나는 사회성이 낮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자, 어떤 흥미든 인간에게는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높은 것은 이게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흥미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은 낮은 점수로 나온구나. 이거는 내가 그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상대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목 점수처럼 모든 흥미가 높아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흥미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보통인 흥미가 몇 개 있고 또 낮은 게 몇 개 있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흥미의 수준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흥미 코드가 하나 또는 두 개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코드가 뭐 S다 또는 SE다 그래서 자, 코드가 하나로 나온 것은 여러분이 제일 높은 흥미 1번 흥미와 두 번째 흥미 간의 격차가 6점 이상 차이가 나면 코드가 하나로만 제시가 되겠고요. 자, 6점 이하일 경우는 흥미가 코드가 두 개로 제시된다는 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미 코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흥미 코드는 보통 6개로 되어 있는데 자, 옆에 있는 흥미끼리 예를 들면 R과 R의 흥미와 유사한 흥미인 C와 I는 이웃 흥미여서 공통된 거나 가까운 흥미고요. 자, 정반대에 있는 거리가 먼 흥미는 공통점이 낮은 흥미다. 즉 R과 S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둘 흥미 간에는 서로 공통점이 작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A 흥미와 IS 흥미는 유사 흥미인데 자, C 흥미는 이렇게 거리가 먼 데 있기 때문에 자, 공통된 부분이 적을 수 있다는 부분을 관계를 알고 이렇게 다음 흥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R흥미. R흥미는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현장형 또는 현실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흥미는 뭔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또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또 실제 보이는 눈앞에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일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와 관련된 직업으로서는 경찰관, 또 농업 관련 종사자, 엔지니어, 운동코치, 원회사, 또 건축업자, 전기기술자, 직업군인, 프로 운동선수, 항공기 조종사 등이 이 R의 흥미를 대표하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의 흥미와 관련된 직업인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은 자, 유형은 현장형일 것 같고 여성이라고 합니다. 자, 운동선수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연봉이 높은 배구 선수라고 합니다. 자, 초선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시겠죠? 김연경 배구 선수입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자, 현장형으로 추측되는 한국형 남자 개그맨이다. 태권도 학기도, 쿵푸, 격기도, 총합 8단입니다. 굴착기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최근 스카이다이빙 해서 척추골절로 티타늄 척추뼈를 이식했네요. 자, 달인, 정글의 법칙, 주먹쥐고 소림사. 이와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병만이죠. 네. 자, 이 박사님 누구일까요? 현장형으로 추측되는 한국계 미국인 남자이고요. 로봇 공학자이네요. 자, 타임지 선정, 발명품단 수송했고, 로봇 고우성. 네. 네, 누구실까요? 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자, 로봇 박사라고 하는, 네, 데니송, 네, 홍원서 교수님이죠.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역시 아이 탐구형에 추측되는 네, 현장형인 남자 의사, 아주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권역외상센터장을 맡고 있었고요. 자,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이국정 교수님입니다. 자, 탐구형. 자,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나 아이디어가 많고, 또 뭔가 분석적인, 또 자연 관찰, 또 지적으로 뭔가 학문적 성취, 사실, 원리를 배우는, 주로 직업은 연구자나 의사, 교수, 학자, 교사, 통계, 또 학자, 이렇게 개발자 등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직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탐구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탐구형으로 추측되는 영국인 남자 한번 알아보죠. 블랙홀 이론, 네, 유구계력병으로 투병하셨고, 목소리까지 상실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의사소통을 했다죠. 네. 자, 이분 누구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A 코드, 예술형 코드는 어떤 코드냐? 뭔가 창조적인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기 표현적이며 자유로운 영혼, 열정적이라고 불리고요. 낭만적, 감성적, 뭔가 공연하는 거 좋아하는. 그래서, 자, 배우, 카피라이터, 순수 미술가, 시인, 자, 엔터테이너, 연주가, 작가, 자, 미술, 아동, 문학가, 광고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A형과 관련된 퀴즈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자,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글러브를 끼고 있고, 공을 쥐고 있습니다. 무슨 공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야구를 시작하기 전은 시구에, 자, 신수지의 360도 회전 시구인데요. 자, 그렇다면 신수지는 무슨 유형일까요? 네, A형일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독창적인 시구 동작을 보여줬죠.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자, A, 예술형으로 추측되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 남자이고요. 자, 날개 없는 선풍기,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인지니어링을 산업 디자인에 독특하게 적용했고 영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유럽 최고의 매출과 인지도를 자랑하는 가전제품 메이커를 소유하고 있는 CEO 누구일까요? 네, 초성. 네, 맞습니다. 다이슨이죠. 자, 누구의 작품일까요? 자,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혹시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자,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네, 초성. 네, 누구일까요? 네,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재석 씨입니다. 자, S형. 자, 여러분 S형 어때요?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협동해 가면서 남을 잘 보살펴주고 또 성장을 위해서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는 또 남을 도와주고 상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네, 그렇죠? 자, 이런 유형을 가리켜서 흥미를 가리켜서 S형, 사회형이라고 합니다. 사회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직업으로서는 간호사, 보육교사, 또 지역봉사단체 책임자,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사, 심리치료사,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청소년지도사, 사회단체 활동가를 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사회형과 관련된 이분 누구일까요? 자, 이분은 자, 사회형으로 추측되는데요. 종교인, 의사, 음악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자, 영화 다큐멘터리 제작된 자, 남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활동했고요. 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던 분이죠. 자, 이분의 초성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자, 진치형. 자, 진치형은 네,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또 뭔가 사람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리드해 가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자신감 있는 그래서 주로 진치형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의 경영자랄지 마케팅 책임자 또 영업 책임자, 관리자 또 지방자치단체자, 홍보 책임자 등 뭔가 책임을 지고 뭔가 성과를 내는 또 사람들을 리드해가는 또 설득하는 이런 자신감 있는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가진 분이 바로 진치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치형 기업가인 누구일까요? 미국인 남자이고요. 타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고 네. 세상을 바꾼 최연소 억만장자 소셜 네트워크 혁명가라고 불립니다. 월간 이용자 수 17억 9천만 명이 된다고 하죠. 자, 이분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어플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이분은 바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크버그입니다. 자, 또 다른 이분은 추측이 된 미국인 기업가이고요. 자, 뭐 전기자동차, 항공우주, 태양열 에너지, 인공위성, 초고속 육상 운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생해서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좀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지만 하루에 10시간이 넘을 정도 독서로 스스로 배우는 학생으로 영화 속 아이언맨에 비유된, 아이언맨 실존 인물로 비유되며 테슬라의 CEO인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초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자, 다음 기업의 이름과 기업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자, 진청으로 추측이 되며 고인이 되신 한국인 기업가이고요. 자, 24년간 4,000명이 넘는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했고 현재도 매월 20여 명을 지원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비정규직 제로화에 해당되는 상속세 1,500여 원의 상속세를 납부를 약속했다고요. 10년간 라면값을 동결했다. 자, 라면 등 식료품 제조 판매업으로 1969년 설립된 회사 또는 창업자 누구일까요? 네, 자, 회사 이름은 네, 맞습니다. 오뚜기고요. 자, 창업자는 함태호 회장이시고요. 지금은 함영준 회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형. 사무형은 C인데요. 자, 뭔가 서류를 작업하고 기록을 관리하거나 이런 활동, 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또 질서 통제고 예측이 가능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교육행정사무원, 세무회계사무원,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금융 관련 사무원, 기록물관리사, 통계사무원, 경영지원사무원 주로 사무와 관련된 분야에 흥미가 있는 분을 가리켜서 사무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내가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사겠는지. 자, 현장인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외부, 그래서 이런 RV카가 어떨지. 자, S형은 사람들과 관련된 활동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타락스와 같은 승합차 또는 버스를 좋아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진치형, 탐구형은 어때요? 뭔가
기능이 많은 뭔가 자동차,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상상의 차. 자, 진체형은 차로 나를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고급 세단. 예술형은 어때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차. 바로 홈카 같은 독특한 차. 자, 사무형은 뭔가 그 기능에 맞는 뭔가 사치나 무리하지 않고 기능에 맞는 그런 차, 경차라고 되어 있네요. 자, 흥미형별 프로포즈를 한다면, 자, 어때요? 우리 직설적으로 결혼하자라고 하는 그런 흥미형과 관련된 거, R형. 자, 타인의 프로포즈를 분석해. 자, 분석과 관련된 흥미 코드 뭘까요? 맞습니다. 탐구형. 자, 독특한 방법으로 이벤트를 준비한다. 아무래도 자기만의 색다른 방법과 관련된 흥미가, 예술형이 되겠죠. 남들이 한 만큼 평범하게 무리하지 않는, 자, 사무형 C코드. 원대한 꿈을 이야기하면 프로포즈한다. 진취형. 자,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맥을 동원하여 어떤 흥미일까요? 맞습니다. S. 자, 사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방금 스텝 3에서 봤던 직업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스텝 4에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흥미와 관련된 나의 흥미와 관련된 학과와 직업이 있다면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혹시 흥미에 제시된 부분이 없다면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과와 직업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흥미형. 자, 나의 흥미형은 어디에 적혀 있죠? 스텝 3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흥미형 코드를 적어 보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은 무엇일지, 그리고 앞으로 더 알아보고 싶은 직업, 또 그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지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적으셨나요? 미처 다 적지 못했더라도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꼭 채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스텝 6가 되겠습니다. 자, 스텝 6는 나의 미래 플래너인데요. 자, 여러분 결과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스텝 5 밑에 스텝 5는 뭐였죠? 직업 퍼즐이죠. 그 아래 보면 나의 미래 플래너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흥미, 진로 성숙도를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미래의 계획을 짜본다 하면, 자, 제일 먼저 지금의 나는, 자, 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몇 학년, 나이는 몇 살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제일 아래 칸에 있는 네모에 나의 최종 나의 목표는 뭐 예를 들면 공공회사의 CEO입니다. 또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적게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들 있죠. 뭐 20살에 뭐 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한다든가 26살에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중간중간에 최종 목표 전 단계를 적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계획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적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이 부분을 또 중간에 계획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분 정도 시간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혹시 이 부분을 아직 적지 않는 학생은 지루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부분을 꼭 여러분이 지금 아니더라도 작성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 자, 이번 학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목표나 계획도 거창하게 긴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오늘 하루이고요. 또 이번 한 주, 또 이번 학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학기에 진로와 관련한 나의 다짐, 뭔가 작성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커리어넷을 매일 한 번씩 들어보겠다. 또는 진로 선생님한테 진로 상담을 이번 학기에는 꼭 한번 받아보겠다. 또는 부모님 또 가족, 직업의 궁금점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다. 또는 1년에 내가 진로에 대한 또 공부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예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무엇을 할지 꼭 한번 목표를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자, 다음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요. 호랑이 가죽 안에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알 수 없죠. 영어로 호랑이 가죽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네. 벌써 찾아내셨네요. 자, 이 호랑이 가죽에는 바로 The Hidden Tiger라고 적혀 있습니다. 숨겨진 호랑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자, 발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부분을 이 검사를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의 모습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정말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겠죠. 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러분도 나의 자신에 있는 가장 부분을 강점을 또 나의 흥미를 꼭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스트롱 진로 탐색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해준 시간 감사합니다.